가만 보니 폐지가 담긴 손수레를 끌고 있는 남자. 혹시 폐지를 줍는 사람인 걸까? 궁금증을 안고 지켜보던 그때 갑자기 멈춰선 남자. 쓰레기 더미에서 꺼내든 건 역시나 부탄가스통. 부탄가스통을 찾아내 구멍을 뚫는 수상한 행동은 낮에도 계속됐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로 부탄가스통을 챙겨갈 법도 한데 그냥 두고 가는 남자. 그는 왜 밤낮 없이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뚫고 다니는 걸까? 다시 한번 남자와의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MB에 국정대상에 나왔는데요. 예. 설득 끝에 제작진에 대한 경계가 조금은 누그러진 듯한 남자의 표정. 오늘은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으셨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 위험한 거. 아, 위험한 거예요? 예. 아, 날씨, 위험해서 뚫으시는 거예요? 예, 날씨 덥기도 하고. 아, 날씨 더워서 네. 터질까봐? 예. 근데 왜 본인이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그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동네의 한 치킨집.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봉지 하나 가득 채운 재활용 용품들. 치킨집 사장님은 남자를 위해 수년째 재활용품을 모아주고 있다는데 예, 고맙습니다. 더 줄까? 응. 됐나?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다는 남자는 이 동네에서 유명 인사랍니다. 오래됐지. 이 사람 저도 한 20년. 20년? 계속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알지. 어릴 때부터? 덩치가 뚱뚱하고 다리를 쩔렁쩔렁 하는데 너무 안쓰럽고 여름 되면 땀 삐식삐식 흘리고 걔도 하루도 안 쉬어. 안 쉬고 다니면서 다 쑥고 하거든. 어느덧 10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 나와 폐지를 줍는다는 남자. 예, 고맙습니다. 그를 챙겨주는 상인들과 이웃들 덕분에 수레가 어느새 한가득 채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박스를 모으고 돌아다니나요? 운동 삼아서 돈 좀 벌려고요. 아이고, 돈 벌려고 하는 일이라곤 하지만 한여름 떼약볕 거리를 헤매야 하는 이 폐지 줍기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겨운 일. 게다가 초고도 비만으로 짐작되는 남자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워 보이는데요. 사람 빼면은 40까지 죽을 수 있다고. 아, 진짜? 예, 구글의 나이가 몇인데요? 40 하나에. 아하, 그런 절박한 이유가 또 있었군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강조 씨의 몸에 화상 자국들. 혹시 아직 우리에게 꺼내지 못한 뒷이야기가 남아있진 않을까? 그의 일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강조 씨가 하루 한 번 꼭 들른다는 동네의 작은 공원. 날씬한 몸을 원하신다면 운동은 필수? 땀 범벅이 돼서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것도 모자라 운동까지 틈틈이 챙겨가며 하고 있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살을 빼고 싶어요? 뭐 생각해야지. 몸 생각해서? 예. 병원에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40살까지밖에 못 산다는 경고를 들었다는 강조 씨. 그만큼 그에겐 다이어트가 절박하다는데. 하지만 느릿느릿한 몸짓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버거워 보이는 폐지 줍는 일을 택한 것일까요? 오늘 흘린 땀의 무게는 총 41kg.
그 값어치는 얼마 받았어요? 1,600원이. 하루 종일 고생한 걸 생각하면 턱없이 작은 금액이네요. 배지를 팔고 난 뒤엔 꼭 지키는 그의 습관이 있답니다. 바로 몸무게를 재보는 것. 현재 몸무게 151kg. 좀 빠진 거예요, 아니면 안 빠져? 안 예. 빠졌어요? 예. 아이고. 이렇게 땀 흘려도 예. 하루 2번씩 고물상을 찾는다는 강조 씨. 쉴 틈도 없이 다시 수고해온 폐지 정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안 안아줘도 되는데요. 안타깝게 지켜보던 이웃 할머니까지 두 팔 걸고 나섰습니다. 착하다. 착하기는 얼마나 착하냐. 하려고 노력하고 집에서 안 놀고 대단하지. 얼마나 되겠네. 마셔라. 괜찮은데. 이거 시원하게 마셔. 안 괜찮은데. 응? 안 괜찮은데. 뭐 괜찮아요. 시원하니까 마시라고. 예. 네, 고맙습니다. 무슨 이유에설까? 강조 씨는 음료수를 입에 대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시계를 확인하는가 싶더니 불이 나게 폐지를 챙겨 다시 자리를 떠납니다. 강조 씨가 다급하게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아이고, 마음은 참 급한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조급하기만 합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그가 도착한 곳은 엄마, 저 왔어요. 엄마들. 그의 집에서 맞아주는 사람, 강조 씨를 똑 닮은 어머니입니다. 오자마자 어머니께 음료수를 건넵니다. 제 돈은 샀어요. 자기를 무슨 사나? 누가 조건을 그랬지? 아니야, 산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 이건 혹시 이웃 할머니께서 주셨던 음료수를 마시질 않고 따로 챙겨왔던 이유가 있었군요. 엄마 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예. 야, 드세요. 이다 먹어라. 어머니 드시고 나서야 한 모금 시원하게 죽이는 아들. 그 이발 좀 하고 오라 카이. 그리고 귀가 후에도 잊지 않고 챙기는 그만의 습관이 또 있다네요. 일기를 적듯 한자 한자 숫자를 적어나가는 강조씨. 꾸준한 그의 뚝심은 이 달력에 고스란히 묻어난답니다. 나 저기 판가 도망가요. 아, 그날가 이렇게 적어요? 예.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사는 집. 커다란 몸에 비하면 다소 좁아 보이는 공간이긴 하지만 모자지간 도란도란 지내기엔 더할 나위 없는 보금자리랍니다. 지저분한데. 응? 여기 강조 씨 방이에요? 예. 그런데 가만 보니 집에 와서도 어째 강조씨는 쉴 틈이 없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대야에 물을 받는 강조씨. 대체 또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곁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두툼하고 투박한 손이지만 배려와 진심이 느껴집니다. 아프지 말고요. 아파요. 손끝 야무진 아들 덕분에 어머님 얼굴이 늘 웃는 상이었나 봅니다. 어머니를 닦아드리고 나서야 화장실로 향합니다. 문이 없어요? 예. 늘 어머니가 최우선인 아들은 화장실 문짝까지 과감하게 떼어버렸다는군요. 그저 문 크기가 작기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집에 온 뒤로 도통 앉은 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어머니. 한 자리에서 꼼짝을 않고선 효자 손 하나로 모든 걸 집어내는 기술이 참 노련하십니다. 제작진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건네봅니다. 거동이 좀 불편하세요? 불편해, 많이 불편해.
왜요? 아이고 다리가 아프니까요. 다리 많이 아프세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그래도 아들이 집안일도 다 많이 하고 밥 차리고. 어찌 많이 그들어져요. 아들 아니면 힘들겠어 생활이. 내가 없으면은 자 힘이 안 들 낀디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힘 나이 들어. 종일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어머니를 위해 아들은 손발이 돼주고 있다는데요. 반찬 몇 가지와 먹는 단촐한 식사. 저는 많이 먹는데 날이 입어서 그런가 밥을 안 먹네. 나름대로 식사량도 조절하는 중이랍니다. 강조 씨는 다시 골목으로 나섭니다. 오늘도 동네를 돌며 빈 가스통을 찾아 헤매는데 여전히 강조 씨의 행동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그가 이토록 부탄 가스통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안 좋은 기억이라도 있는 것일까? 때는 강조 씨의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내가 그랬어요. 그 쓰레기장에 부탄가스가 있었는 모양이라 거기서 불이 나갖고. 부탄가스에서. 예. 부탄가스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얼굴에 남은 화상의 흔적. 몸에 난 상처는 점차 흐려졌어도 가슴 속 상처는 여전히 깊이 남았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한 세월 10년. 그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 싶었던 어머니는 강조 씨를 데리고 폐지를 주우러 다녔답니다. 같이 내 댕기다가 다리가 아파갖고 나는 쉬고 이제 그 아까 혼자 댕겨. 어머님 그럼 어머님 같이 못 다니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내 못 댕긴 이제 한 1, 2년 돼요. 1, 2년 돼요? 네. 딱 붙들고 살면 괜찮은데. 어머니 한숨을 좀 많이 쉬신다. 뭐 해줘서 그것도 그렇고 뭐 제일 못해줬어? 뭐 같은지 다. 다? 뭐 시킨 몰라 해도 내가 무엇을 못하니까. 하루 종일 혼자 계셨을 엄마를 위해 밤이 깊어도 엄마의 곁을 떠나지 않는 속 깊은 아들. 사남매 중에서도 유독 엄마와 쏙 닮았다는 아들. 서로를 위하는 마음마저도 꼭 닮은 두 사람입니다. 내리쬐는 태양이 날로 뜨거워만 가는 여름날. 길거리에서 일하는 강조 씨에겐 1년 중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무더위에도 어김없이 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온 강조 씨. 한 가게 앞에 멈춰 서는데요. 재활용품을 줍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빈 페트병을 가게 주인에게 건네줍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일이죠? 경험은 왜 줬어요? 아니 가까이 필요해가지고. 필요한다고 있으면 달라고 했어요? 예. 한두 해 쌓아온 인연이 아닌 듯 정겹습니다. 이거 한데. 어머니 또 이런 거 챙겨주시는 거예요? 네, 뭐나. 아주 성실해요. 성실하고 말이 없고 누가 뭐래도 그거 하지도 안 하고 진짜 성실해요. 착하고. 돈 많이 버렸어요. 조금 모르는데 조금밖에 없고 버리가 뭐예요? 좀 모아서 엄마한테 주시면. 엄마한테. 예. 효자네. 생활비를. 예. 요거 팔아가 그때 엄마 드려요. 예. 여느 때처럼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집으로 향하는 강조 씨. 강조 씨 역시 토마토 주스 한 잔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합니다. 밖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이거 너무 무리해서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닌지요? 근데 이거만 먹으면 배 안 고파요? 살을 더 찌기 싫어서요. 살 더 찌기 싫어서? 예. 간단한 점심을 마치고 또다시 거리로 나온 강조 씨. 반나절 모은 폐지를 들고 보물상을 찾습니다.
많이 가져왔네요. 예. 그럼 몇 킬로예요? 8이요. 8킬로. 예. 그럼 28킬로. 1,100원. 자, 1,200원 줄게. 그렇다면 오늘도 이 필수 관문 거치지 않으면 서운하겠죠. 현재 몸무게는 150kg. 어제보다 살이 빠졌네요. 2kg 빠진 것 같은데. 1kg 빠진 것 같아요, 예. 어제보다? 일단 많이 흘려서 그런가 보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그 시각 집에서는 어머니가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 혼자 힘으로 외출까지 나설 모양인데요. 힘드신데 어디 갔어요? 짜 마중 나가려고 누구? 아들. 아, 왜 나왔어요? 그냥 놀러 나왔어요. 바람 쐬러 나왔어요. 내심 반가운 눈치인 아들. 오랜만에 밖에서 이렇게 엄마 보니까 어때요? 예,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그냥 보겠어요? 힘들었어? 아니가. 아들 얘기해. 힘들어. 고생 많다. 아니야. 아이나. 아니야. 고생이 엄청 많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하루에 몇 번씩 이 골목길을 오갔던 어머니. 고생한 탓인지 이제 혼자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몸이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 이를 눈치챈 강조 씨가 재빨리 행동으로 옮깁니다.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이 무리가 왔을 엄마의 다리에 꼼꼼하게 파스를 붙여줍니다. 이젠 표정만 봐도 이심전심이라는 두 사람. 약이 얼마 맞는지 이봐라. 약이 1kg만 해. 그게 다 무슨 약이에요? 아침 심장약 뭐 어지른 거 혈압약 뭐 그 이상은 몰라. 괜한 마중 탓은 아닐지 안 지나서나 어머니 건강 걱정뿐입니다. 하지만 고민에 밤잠을 설치는 건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라는데요. 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거 폐지 주는 거 말고 앉아서 일하는 거. 해야지. 무슨 일 하고 싶어? 모르겠나. 아유, 만날 폐지만 줄 수 없고 어쩌면 좋니? 이 갖고도 먹고 살 수도 없고. 안 그래? 응. 아직 젊은 아들이 폐지만 주워 살아가긴 어려운 노릇. 엄마 잘 자요. 알았어요. 잘 자. 여전히 어머니 눈엔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데 직접 나서서 아들의 앞길을 닦아줄 수 없으니 속만 끓이는 밤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작진의 제안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강조 씨.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면접을 보러 가는 길. 폐지 줍는 거 말고 예. 다른 일 해본 적 있어요? 아니야. 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만약에 잘 돼서 일하게 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실수할 것 같은데. 어? 실수. 실수할 것 같아? 예. 아, 걱정돼요? 예. 떨리는 마음으로 41살에 꿈꿔보는 새 출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상담에 임하는 강조 씨. 근데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엄마 수술비 오려고. 아, 엄마 수술비? 예. 엄마 수술하셔야 되니까요? 예. 그 간절한 마음이 닿은 걸까요? 와우, 강조 씨에게 맞는 직장이 있다는 소식.
네, 반갑습니다. 생애 첫 직장이 될 수 있을지 면접을 나서봅니다. 쇼핑백을 이게 끈을 끼는 작업이거든요. 가장 간단한 일부터 배워보기로 하는데요. 이 선에 다시 이렇게 끼는 거예요. 끼워서 이걸 헐맺히면은 이게 지금 안성핀이거든요. 그렇지. 잘하시네. 그렇지. 어때요?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예. 펜 줍는 것보다 재밌어요? 예. 할만해요? 예. 재밌어? 예.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월요일부터 출근을 할 수 있어요? 예. 월요일부터 출근해요. 예. 오전에 올 거예요? 오후에 올 거예요? 오전에. 오전에? 예. 그래요. 그러면 사회 속으로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얼굴은 바로 저 학생 엄마. 네 신지 아들이요. 어떻게 됐어? 예. 이게 됐어요. 어딘데? 신발 공장이요. 신발 공장. 예. 아이고 고맙대. 좋아? 좋나 안 좋나? 네. 좋나? 세상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제작진은 남자가 살고 있다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여기 막 리아카에 개 싣고 다니시는 분 혹시 꼭대기지. 꼭대기요. 너 꼭대기. 이리 쭉 가서 가면 장에 나와요. 조금만 가면. 주민들의 도움으로 남자의 집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집을 둘러싼 철책 너머로 개들이 보입니다. 낯선 이를 경계하는 것일까요? 사납게 짖으며 몰려드는데요. 언뜻 봐도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꽉 닫혀있는 철문, 집엔 아무도 없는 걸까?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한참을 기다려봐도 인기척은 느낄 수 없었는데요. 제작진은 소문의 남자를 찾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로 건너편에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손수레 위에 개를 싣고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폐지 더미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4마리의 개들. 대체 이 개들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걸까요? 내 아들을 어디서 데리고 오는 거야? 맨날 얘 어디서 데리고 왔어? 아니 사장이가 어디서 데리고 온 거예요? 강아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재빨리 자리를 떠나버리는 남자. 강아지가 유기견 같은데 저 녀석들 저거 맨날 저리 데리고 다녀가지고 소문처럼 유기견을 끌고 다니는 것이라면 구조가 시급한 상황. 제작진은 다시 남자와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걔 어디서 난 거예요? 걔 어디서 난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막 왜 여기다 올려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참 저들이 따로 태워 다니는데 한 10년 타고 다니나? 얘들이 따라다닌다고요? 따라다니지. 내가 가자 그럼. 난 솔직히 말해서 안 오면 편해. 개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이라는 남자의 주장. 이건 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데 남자의 뒤를 따르다 보니 놀라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발걸음을 놓칠세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강아지들. 남자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졸졸졸 쫓아가는 겁니다. 남자의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심지어는 남자의 집까지도 따라온 강아지들.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개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설마 이 개들을 다 키우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개를 기르기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폐자재가 엉망으로 쌓이고 널려 있는데요. 개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뭔가를 바닥에 던지는 남자. 개들이 정신없이 달려드는데요. 개가 왜 이렇게 많아요? 내가 미기는 개지. 그런데 이번에는 양손에 바가지를 들고 나오더니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먹었네. 이거 쌀 아닌가요? 이걸 왜 쏟아붓는 거죠? 집안 구석구석에 쌀이며 사료 같은 것을 올려두는 남자.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나도 먹고 새도 밥 주고 양아들도 먹고 고뇌도 밥 주고 천지 다 하는 거.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 새들. 쌀과 사료를 뿌려놓은 모이판이 금세 새들로 가득 찹니다. 사료를 찾아온 길고양이까지 온갖 동물들이 남자의 집을 찾아들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무슨 일일까? 남자가 문을 열자 손수레에 탔던 4마리의 강아지가 쏜살같이 집을 나섭니다. 외출에 나설 모양인데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남자와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강아지들. 좁은 길에선 일렬 종대. 하지만 절대로 남자의 곁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아 와서 하고 가자. 왜 멈춰 서 있나 했더니 남자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군요. 녀석들 거참 신통방통합니다. 자가요. 나 대기하고 있잖아 와요. 하나. 하는 게 돼 있어. 기다렸다는 듯이 척척 선수레를 올라타는 녀석들. 어째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벌써 11년째 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장 1순위, 준이, 곰돌이, 막내 2월이까지 4마리가 손수레 멤버라는군요. 남자가 끄는 손수레 턱하니 올라 도를 질주하는 강아지들. 어째 녀석들 팔자가 상팔자 같기도 합니다. 가자가 얼마나 좋아. 막 안대학 같아가지고 우리 부모를 해줬으면 효자나 달라. 태워준 남자도 올라탄 녀석들도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내려가. 여기 앉아있어. 남자의 말이 떨어지자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1순위. 남자가 폐지를 줍는 동안은 절대로 방해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아주 꼼짝도 하지 않는데요. 타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잽싸게 손수레에 오르는 녀석들. 남자는 다시 폐지 줍기에 나서는데요. 아침 자고 나면 말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수레가 멈추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튀어나가는 녀석들. 개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어디로 가서 가자. 녀석들이 어디로 달려갔나 했더니 아하, 폐지가 쌓여있는 곳이군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폐지까지 척척 찾아낸답니다. 일을 편하게 하지. 편안하잖아. 없으면 죽어야 된 거야, 이거 뭐 열심히. 기특하게도 폐지가 있는 곳까지 알려준다는 녀석들. 이 정도면 할아버지까지 환상의 5인조 같은데요. 이놈들아, 여기 타. 얘들아, 여기 타. 가자. 다른 사람 말은 귓등으로 듣지 않는 녀석들. 타. 여기 타.
타 빨리 간다 가자. 왜 지나냐고 말 안 듣네. 사장님이 오셔야 돼. 어? 타라 그러고. 내 말은 안 들어. 강아지들은 일하는 할아버지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오로지 할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할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손수레에 올라타는 녀석들. 하하, 이쯤이면 강아지 4마리 태우고 다닐만 나겠는데요. 강아지 주워가지고 이래 잘 따라오는 강아지가 어디? 나 세상에 참 딸다 될 거래 나본다. 지나가다 아무개나 주워가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버린 게 주고 막 그런 걸 그 사람이 데려다가 안 먹이고 살린 거죠, 말이야. 거기다 죽은 거. 안 그러면 봐서 죽었지. 이거 사람들이 나서 키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야.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 만난 유기견들을 품어하는 할아버지. 이제는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할아버지와 녀석들은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하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고 있는데 어쩐 일로 강아지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늘상 껌딱지처럼 할아버지한테 붙어있던 녀석들이 이거 웬일일까요?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동네 주민이 폐지를 주러 오시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녀석들의 반응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그래요? 지네 주인 거 건드린다고. 건드린다고 그런 거 같아. 네, 가지고 가는데 지네들은 모르니까. 아니, 지금 개들이 할아버지의 폐지 손수레를 지키고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엔 제작진이 직접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손수레로 다가가 박스 하나를 집어드는 순간 순식간에 사납게 돌변하는 녀석들. 하하, 정말 할아버지의 폐지를 지키고 있었군요. 할아버지가 멀리 폐지를 주우러 갈 때면 각자의 위치에서 손수레를 호위한다는 겁니다. 딱 따라가 나오는 놈을 쳐다보고 딱 쳐다본 말이. 폐지를 주우며 걷고 또 걷다 보니 어느새 묵직해진 손수레. 할아버지의 호흡이 가빠질 정도인데요. 차량이 가득한 도로 위를 손수레를 끌고 힘겹게 걷는 할아버지. 녀석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는 한 걸까요? 이 짐이 많을 때는 개들도 되게 무거우시겠어요. 그렇지, 개가 무겁죠. 짐이 많을 때는. 여기 올라오면 딱 여기 딱 잡히는. 올라와 일로. 전 올라. 그런데 할아버지의 걸음이 경쾌해졌습니다. 하라, 이 녀석들 좀 보십시오. 폐지를 딱 누르고 앉은 덕분에 손수레의 균형이 제대로 잡힌 겁니다. 속도를 내서 달리던 할아버지의 손수레가 멈추자 점프 실력을 뽐내며 하차하는 녀석들. 두 녀석은 할아버지가 가뿐하게 내려줍니다. 고물상에 폐지를 팔러 온 건데요. 할아버지가 고물보다 먼저 챙기는 게 있었으니 바로 강아지들 먹일 물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녀석들부터 챙긴 다음에야 고물상에서 일을 보는데요. 한나절 내내 모은 폐지의 무게는 230kg. 무거운 무게만큼이나 주머니가 두둑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얼마 버신 거예요? 얼마 버긴 뭐 얼마 뭐 돈 만 몇천 원 주더만. 얼마인지 몰라지. 돈을 까치나 10,000원, 5,000원 줬어.
녀석들을 태우고 또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섰나 했더니 갑자기 천막 앞에 멈춰 섭니다. 무슨 일일까요? 네, 고생하십니다. 예. 밥 좀 줘요, 이제. 어떻게? 싸우고 잘하시고요. 뭘 하나 했더니 상자 안에 먹을 게 가득합니다. 이거 갈비 같은데요? 우리 저 돼지갈비집이니까 손님들이 드시고 남은 갈비 이게 강아지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걸. 처음에 보니까 뭐 좀 이상하시더라고. 근데 낭주에 보니까 휘질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이 사료를 사가지고 먹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부터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루 한 번씩 갈비집에 들려 먹을 것을 챙겨오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집에 있던 강아지들이 할아버지 반갑게 마중합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강아지들 사료부터 챙기는데요. 현재 할아버지가 돌보는 강아지는 모두 18마리. 밥을 다 먹은 녀석들은 차례로 빗질을 해줍니다. 왜 장갑을 끼고 만지세요? 꽃 알레르기에다 뭐 끄안들고 뭐 개 알레르기에다 뭐 따그라 죽겠다니까. 알레르기가 심해질 때면 재채기에 가려움까지 더해지지만 할아버지의 빗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알러지가 있는데 개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키우세요? 글쎄 뭐 할 수 없지 뭐야 이거. 이것도 다 미물 지금도 중생인데 안 그래요? 다 중생은 거다 주는 게 다 도의 경기라. 마음을 비우고 하면 돼. 깎아라 주간. 길에서 스치듯 만난 작은 인연을 놓지 않고 품어하는 할아버지. 그는 왜 그 마음을 도의 경지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다음 날 할아버지 아침은 머리를 손질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면도기로 꼼꼼히 밀어주는데요. 하하, 그나저나 헤어스타일 한번 독특하십니다. 다음은 집 주변을 돌면서 강아지들의 분변을 청소하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딘가로 향합니다. 여긴 어딜까요? 여기다 하나 켜줄까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더니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새가 빠지도록 고생하니까 이제 하나 미가 끄고 댕겨야지. 아, 저희를요? 아 그러니까 내가 켜는 거예요. 무뚝뚝한 말 뒤에서 느껴지는 진심. 뭘 그리 열심히 캐내시나 했더니 땅속에서 묵직한 뿌리를 꺼내듭니다. 이게 뭐예요? 더덕이요. 산삼같이 생겼어. 산삼이 산삼. 그거 10년도 넘는 게 이제. 그거 먹고 힘 좀 쓰라고. 오늘도 어김없이 할아버지와 강아지 사총사는 폐지를 주우러 나섰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폐지를 줍다 보니 폐지를 모아두었다가 주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이 사람들은 나한테 보시하는 거야. 나는 시주하러 온 거고. 시주. 두드려서 하는 사람 있는 거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마음 수양하는 거야, 마음 수양. 알 듯 모를 듯 산문답 같은 한마디. 할아버지에겐 이 길이 수행의 길인 모양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일과는 아직도 끝나질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폐지를 줍는다는 할아버지. 이렇게 하루 12시간 50km가 넘는 거리를 걷는다고 하는데요. 강아지를 태우지 않을 때면 이렇게 속도를 내기도 합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하고. 어쩌면 집에 2시에 가져왔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일을 멈추고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는데요. 고단한 하루가 끝나는 시간,
할아버지는 이렇게 동료와 만나 라면 한 그릇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매일 하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예. 한 비가 나 놓으면 서울에도 하는데 하열 많이 했지, 그죠? 하일 해도 뭐 한 7년 했는데. 그래도 뭐 안 노는데 뭐. 전에 머리를 다쳤어요, 머리를. 누가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봤어요. 한번 봅시다. 그때 머리를. 이제 그때 머리가 길어가 있는데 여기를 이만큼 떼어가 있는데 그래 다닌다고 하니까 하네. 그러고도 모자수가 하루도 안 쉬어. 머리를 다쳐도 하혈을 해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할아버지. 그는 대체 왜 이토록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을 쉼없이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 저녁에 이거 리어카 2개를 다 하신 거예요? 오늘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할아버진 고단함을 내려놓고 집으로 향합니다. 산꼭대기 집에 또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옷차림이 그동안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복장이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요? 스님이세요 혹시? 글쎄 뭐 모르겠어 나는. 스님인지 발랑자인지는 모르지만 대체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스님도 방랑자도 아니라던 할아버지가 독경을 시작합니다. 작은 방 안에서 부처님과 마주 앉은 할아버지. 독경 뒤에 숨겨진 깊은 속내를 이 집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알고 있을까요? 스님이라 하면 스님이고 아니라 하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내가 뭐 꼭 스님이요 하면 그럼 뭐 스님 뭐다 아니면은 또 아닌가 보다. 승복을 입은 채로 어디론가 향하는 할아버지. 한참을 걸어 산길로 접어들더니 험한 바위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할아버지. 그가 도착한 곳엔 작은 토굴이 하나 있습니다. 토굴은 내가 만든 거예요 원래. 토굴을? 네, 이 자리를 판 거라니까. 처음에 이게 딱 붙어가지고 땅하고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탄 거지. 2년 탔나? 1년은 저기서 탑 샀고. 10여 년 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접 공들여 팠다는 토굴. 오랫동안 비워둔 터라 당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런 토굴을 파며 3년이나 보낸 걸까요? 이걸 왜 파신 거예요? 원래 이제 단상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모셔놓고 염불하고 알아도 그냥 참선하는 자리 만들려고 했지. 참선. 그는 보여줄 곳이 있다며 먼 길을 나섰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경북 의성. 옛날에 집어서 내가 와 여가 수행도 하고 놀기도 하고 지랄도 하던 자리니까. 그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산속에 자리한 큰 사찰이었습니다. 여기가 몇 년 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년도 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60년 넘어 그래. 대웅전을 향해 올라가는 할아버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는 대웅전 주변을 맴돌기만 합니다. 대웅전 안을 들어가지 않고 한참 동안 불상을 바라보다 그냥 돌아서 버리는데요. 왜 안 들어가세요? 옛날에 내절 갖고 내 집 끝에만 들어가는데
그래도 60년 만에 왔는데 들어가면 들어가면 뭐 부처님 다 뭐 밖에서도 보고 뭐 했는데 뭐 들어가. 그때 부처님 하나도 없어. 강산이 변해도 6번이나 변했을 시간. 그의 얼굴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갑니다. 많이 커서. 은능이 너 알아보겠어? 모르 난너 알아볼 것 같은데. 몰라. 알아볼란지. 비로소 60년 전에 친구를 만난 듯 웃는 할아버지. 그는 왜 이곳을 찾은 걸까요? 집에서 죽어가지고 4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절에 갔다 이제 갖다 놓은 거지. 또 죽을까 봐. 버려졌는지 그것까지는 나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리고 또 나는 그래도 그 당시에도 부모도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3살이 되던 무렵 이 절에 맡겨졌다는 할아버지. 하지만 그는 불자의 길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망가져만 가던 삶. 운명처럼 다시 불자의 길로 돌아온 그는 지금의 삶을 성부를 향한 수행의 길로 삼게 된 겁니다. 버림받고 상처받은 강아지를 품어 안고 돌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버려지고 떠도는 영혼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네 녀석들을 손수레에 태우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내왔지만 아직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어봐라. 우리 못 키우면 그런 입장이 이상해. 사람들이 녀석들의 겉모습만 보고 오해를 해서 당황스러운 일도 많았답니다. 처음에 걔를 내가 태어나니까 나보고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랬었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저 뭐하러 걔를 저 끌고 다니는 온갖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유기견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봐도 그래. 야들이 이래 따라다니다 보면은 얘 주인을 만날까 싶어서 따라다니나 보죠. 얘네가 이제 잃어버린 데에서 잃어버린 데서. 할아버지가 4마리의 강아지를 손수레에 태우고 거리를 다닌 것은 주인을 찾아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답니다. 녀석들을 씻고 매일 한 번씩 찾는 곳이 있습니다. 손수레가 멈추자 두 녀석이 튀어나가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를 잡습니다. 오겠지. 조금씩 오겠다. 저 집 찾으러 갔나 보지. 아 예전에 여기 살았나 봐요? 곰돌이. 그 안에 요만한 거 주워온 거 요만한 거. 어디서? 그 밑에서. 어느 빵 요만한 거 반쪽 하나 하고 물 한 개씩 떠나왔다. 아침에 이제 나가다 보니까 앙앙앙앙 그래. 뭐 하나 싶어서 보니까 보고 개가 야매랑 한 마리 한다. 혹시라도 제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 녀석들이 주인을 찾아다니는 동안 할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려줍니다. 만나면 좋은 거예요? 모르죠. 만나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뭐 나는 모르지만 그냥. 저 멀리 곰돌이가 달려옵니다. 곰돌이가 찾고 싶은 것은 어쩌면 원래의 주인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할아버지 얼굴엔 안타까운 표정이 떠오릅니다. 뛰어다니느라 힘들었을 녀석들을 손수레에 태워줍니다. 할아버진 주인을 찾지 못해 아쉬움이 가득한 곰돌이를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줍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손길만으로 전해지는 마음. 할아버지가 무거운 폐지 수레와 유기견을 끌고 거리를 누비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자기가 안 해보면 손수 안 해보면 아무것도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고생을 해야 밥도 먹고 죽도 먹고 놓고 신고 사먹는다 이렇게. 아 연꽃도 지저분데 피잖아. 연꽃도 그지요. 연꽃도 그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중생의 마음을 구원할 길을 찾고 있는 할아버지. 그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다음 날 다시 거리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부지런히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요. 순식간에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가 안 보일 정도로 폐지가 쌓였습니다. 작은 책으로 감당하기엔 버거워 보이는 무게. 야트막한 오르막길도 할머니가 오르기엔 난관인 듯한데요. 그러다가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오르막길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또다시 길을 나서는 할머니. 제작진이 지켜본 하루 동안 7km 구간을 몇 바퀴나 반복해서 돌았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18시간 동안 일을 하는 상황. 어린아이처럼 작은 책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해 보였습니다. 끼니도 길거리에서 빵으로 때우고 엄동설한 거리에서 쪽잠까지 청하는 할머니. 지켜보기가 안타까울 정도인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가 11시에 문을 닫는데 그 시간대도 다니시거든요. 뭐 사먹는 건 한 번은 못 봤거든요. 그래 돈 벌어가 땄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의 폐지 줍기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리를 마치고는 건물 안으로 사라진 할머니.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고물상 앞에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경적 소리를 듣곤 밖으로 나온 할머니. 익숙한 듯 트럭에 올라탑니다. 할머니를 태운 의문의 남성. 이 남자는 대체 누굴까? 그렇게 할머니를 태우고 호련히 사라지는 수상한 트럭. 밤에 그 옆에 남자 하나 따라다니던데 감시를 한다 걔하나 계속만 같이 다니더라고. 할머니를 태우고 간 그 남자가 소문 속의 남자일까? 과연 소문은 사실인 걸까요? 할머니를 지켜볼수록 의구심만 커지는 상황.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폐지가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막 너무 깝겠네. 형님아 좀 도와줄래? 제작진이 손을 더하자 금세 정리가 됐는데요. 아이고 형님아 고맙다. 아 야구르트 한 개 먹어라. 응, 한 개 먹어라. 안 주셔도 되는데. 먹어라. 감사합니다. 형님한테 한 개 먹고. 자, 알겠어 먹어. 욕 봤다. 그 형님한테 제작진의 도움이 고마웠는지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 보이는 할머니. 박스가 할머니 키보다 높게 쌓였어요. 내보다 높지 뭐 발이. 어이구 뭐 봐라. 손잡이를 그만큼 올려야지 편한 거죠. 손잡이를 이만 올려야 팽고 가기도 좋고 그런 게. 우리가 보면 불편할 것 같아서. 이리 봐라. 네. 여보 나 니는 높고 내는 낮다 이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들면 이제 내는 높게 들지만 넌 낮게 달 거라 이가. 그러니까 내가 이리 되는 기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가. 125cm의 작은 키 때문에 얼핏 보고는 어린아이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데요. 반나절 동안 모았다는 폐지가 벌써 한가득입니다. 자신의 키보다도 높게 쌓인 폐지를 끌고 도착한 곳. 어젯밤 할머니가 찾아왔던 그 고물상 아닌가요? 우리 집이요. 여기가 할머니 댁이에요? 고물상을 방불케 하는 이곳이 할머니네 집이라는데요.
빈 병에 고철까지 고물들로 가득합니다. 뭐가 많네요. 이거는 먼저 끼고 요음에 한 5일 정도 뭐가 시켜요. 혼자 5일 동안 모았다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 어마어마한 양. 모아둔 폐지가 그야말로 산처럼 쌓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짐작이 가는데요. 자잘한 파쇄종이들까지 정말 알뜰하게 모아오셨네요. 어젯밤 할머니가 들어갔던 의문의 건물의 정체, 바로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고물 가득한 마당과는 달리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 집에 들어서자마자 뭔가를 급하게 챙기는데 봉지 가득 들어있는 약입니다. 무슨 약이에요? 이거 간에 대해서 먹는 약. 강경화. 그래놓고 이제 그래도 일찍 묵기 다행이지. 안 먹으시면 벌써 내가 죽으실란지도 모르지. 3년 전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는 할머니. 하루 한 번 약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데요. 무리해서 일한 탓에 간경화가 온 것 같다는데 그러면서도 일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하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한 40년 되고만 뭐 한다고 저기 어디로 간다고 간 게 내 눈에 퍼뜩 보이기래 박스 저기 탁 눈에 보여. 저거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제 박스로 이제 시작을 한 기라. 거의 하루에 15시간 일하는 것 같은데. 전부랑 일이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안 되고 또 그래 해야지. 그래 안 하면 나가면 다 죽어가지고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할 때 가서 죽어오고 그래 해야지. 40년 넘게 폐지를 줍다 보니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다는데요. 무릎은 왜 이래요? 인공관절 수술을 했거든. 이거 한 지가 2군데인데 이제 한 7, 8년 되고만. 그래도 이제 서근서근하게 좀 아파 이 만신이 우리가. 제 몸보다 몇 배나 무거운 리어카를 끌다 보니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겁니다. 손톱이 다 닳을 정도로 거칠어진 손으로 뜸을 뜨는 할머니. 통증을 달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밤마다 하는 일이라는데요. 밤이 되어도 찾아오는 이 없는 조용한 집안. 할머니에게 가족은 없는 걸까요? 이게 혼자 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할아버지가 뇌졸중을 해갖고 그래갖고 병원에 들어간 지가 한 5년 돼요. 그래 이제 지금은 내가 혼자서 지금 이래갖고 살고 있구만. 할아버지 병원을 가시고? 집에다 모시다 놓고 막 밥이라도 미고 막 하면 모르지만 또 내가 지금 이래갖고 돌아다니고 돈을 벌려 크니 아무것도 안 되구만. 26 꽃다웠던 나이. 가족의 소개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폐지를 주우러 다녔던 남편은 5년 전 갑작스레 뇌졸중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살기라고 빠져 일하고 이래갖고 이제 조금 살만하게 전문양이 된 게 참 불쌍하구만. 물긴 옳긴 무봤나. 청소부 했지. 참 다 한다고 했는데 조금 살락한 게 전문양이 돼 비시니 마음은 아프지. 아프기는. 반신불수 상태로 누워있는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할머니는 홀로 거리로 나선 겁니다. 그날 밤 할머니 집 앞에 또다시 나타난 트럭. 지난밤 보았던 그 트럭이 맞습니다. 익숙한 듯 문까지 열고 들어오는 이 남자. 네. 대체 누구인 걸까요? 가자. 앉아있어. 뭐 한다고 서인데. 앉아있어. 가자. 어서 빨리 한 바퀴 돌고 오거라. 빨리 가자. 어서 그리 급하노? 어서 가자. 어서 퍼뜩 해 띄야지. 누구세요? 아들. 아, 아들. 우리 아들. 아,
안녕하세요. 아니 이 시간에 근데 어떻게? 어머니 이제 너무 이제 늦게까지 일을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저녁에 이제 회사 마치고 와서 이렇게 한 8시나 돼가지고 도와줍니다. 가서 한 바퀴 하고 오자. 소문 속 수상한 남자의 정체. 할머니를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라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일을 도와주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퇴근 후에 어머니와 함께 폐지를 줍고 있다고 합니다. 안 벌어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아쉬워서 없지. 아쉬워서. 그래 뭐 마음이 아이고 가복인데 안 가봐서 뭐 있을까 없을까. 늦게 끝나는 상점에서 나오는 폐지까지 아들과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수고하고 나서야 할머니의 고단하고 긴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는 할머니.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일어나야지. 다시 다 됐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라는데요. 겨우 눈만 붙이고 또다시 시작된 하루. 이렇게 일찍 가야 돼요? 일찍 가야 하구만. 그 사람들 일할 때 가야지. 일 안 하고 가면 박스가 놔주면 뭐 다 주고 갚는 게. 첫 코스는 집 근처 우유 대리점. 폐지가 나오는 시간이 곧 할머니가 일하는 시간. 새벽 배달을 하는 우유 대리점은 가장 먼저 박스가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박스 가지러 온 지가 15년이 넘었을 겁니다. 15년이 넘었는데 항상 새벽에 이 시간 되면 오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날 와가지고 이 시간에 와서 수거하고 그럽니다. 아 식어서 이제 간다. 예, 수고하셨어. 이제 놀 거 없지? 예. 할머니에게만 박스를 내어주는 오랜 단골 가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40년을 매일같이 폐지를 줍다 보니 이젠 요령도 생겼다는데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 요리 샀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딱 두 쪽에 딱 무자르인데 그래갖고 요리 뜯고 댕기던다. 처음엔 그것도 모르고 손톱을 갖고 이루는다고.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니 또 어느새 리어카 가득 폐지가 채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웬 거대한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둔 폐지를 수거하기 위해 고물상에서 온 트럭이라는데요. 아니, 고물상 가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돈이 되고 고물상에 주는 거는 돈이 안 돼. 그래서 차로 오락해 갖고 요리 싣고 간다. 오늘 수거해가는 폐지 무게만 4톤. 어마어마한 양이지만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된답니다. 요새는 40은 빼야 해. 40은 게 4톤 40년 16만 원 빼야 돼. 한 달에 전에는 4번씩 했어. 한 달에 4번 했는데 이제는 그리 못해. 3번 아니면 돈 빼 못해. 쉴 틈 없이 일해도 한 달 50만 원 벌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오늘은 제대로 끼니를 챙겨 드시려는 걸까요? 끼니를 대충 때우시던 할머니가 웬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드십니다. 맛있다. 잘 됐어요? 됐다. 지금 뭐 끓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빨이 미싱께나 못 씹은 게 이제 호박죽을 이제 누구네 해가 끼리가 가면 잇몸을 갖고 홈슬홈슬 하면서 넘기고만. 할아버지를 위해 오랜만에 솜씨발이를 해봤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아하시겠죠? 40만 원만 떼주세요. 40만 원 맞으세요?
40만 원 찾으시는 거 맞으세요? 40만 원. 지금 통장에 잔고가 37만 원. 37만 원. 네. 그럼 30만 원 지 30만 원. 그렇지 무슨 돈이 끝도 없어. 오늘 처분한 폐지의 무게가 생각보다 덜 나갔던 모양입니다. 입금된 돈이 예상보다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면회가 금지된 겁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치료 환경과 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 계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면회 안 된다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면회를 그래 안 된다고 내 죽을 써가 왔는데 이를 어째야겠네. 죽을 써온 걸 가서 미야겠네. 언제 다시 면회가 가능할지 기약 없는 상황. 병원비라도 납부하기로 했는데요. 할아버지 병원비. 이번에는 한 달치 병원비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일부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 못한 병원비도 걱정이지만 할아버지를 못 보고 가는 게 못내 아쉽기만 한데요. 돈 갖고 가야. 할아버지 죽기라고 이 죽을 써갖고 왔는데 그래도 커온 거를 한 숟가락도 미어서 미 놓으면 내가 가는 것도 안 걷고 좋겠는 마음이 좋아도 좋겠는데 이리 죽도 끼리 가온 것도 미도 못하고 한께는 마음이 안 좋구만은. 외부 음식물 반입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애써 만들어온 호박죽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참 마음이 안 좋다니까. 미 놓고 가시면 좋겠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온 집. 오늘따라 할아버지가 더욱 생각나는데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더욱 애틋하고 각별하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싱크대는 안 높아요? 괜찮아요? 안 높아. 싱크대 처음에 할 때 네. 자, 딱 조금 나크로 나크로 했거든. 이것도 나크로. 좀 낮춰서 한 거예요? 조금 낮춰서 이제 한 거지. 때는 할아버지의 세심한 배려는 또 있습니다. 옷걸이 이것도 저 옥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 안 닿은 게 낮춰갖고 이제 여기다 옷을 걸어놓고. 할머니를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의 흔적들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우리 영감인데 인물은 참 좋구만. 할아버지는 참 순하고 결혼하고 나서 참 마음이 좋아서 참 좋았지. 둘이서 참 쾌한했지. 생일에 싸움 한 적도 없다. 내가 억지를 지우고 막 이래 했지. 생일에 싸움은 옳게 내도 안 했다. 외소증이라는 장애 때문에 늘 움츠린 채 살아왔다는 그녀. 그녀를 귀하게만 여겨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이 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네.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고?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버려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병원비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내고를 해볼게. 해갖고 내킨 게는 내 죽고 나면 너가 병원비로 내든지 뭐 안 내든지 마음대로 해봐라. 말 같은 소리를 하시네 정말. 너도 살기도 부탁해가 있는데 내가 이거 할 동안에는 내가 벌었어. 내가 쫓겨서 부탁기도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병원비 내가 죽긴 게나 뭐 신경도 쓰지 말고 너 식구나 다 미 살리. 끝나지 않는 모자의 실랑이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아유, 나갔다 죽겠다. 예, 앉으시. 오늘도 아들은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아드님은 웬만하면 일 안 했으면 하시던데. 아들 버리는 게 좀 뻔찮구만. 그러니까는 제가 벌어갖고 낸다 해도 그렇고 저 처자식 미 살리기도 거북한데
아들이 힘든 것보단 내가 힘든 게 낫다 이거예요? 내가 힘드는 게 낫지.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막 내 죽을 때까지 내가 막 움직여 봐갖고 막 배용비를 내든지 어쩌든지 하고 해보지. 자식에게까지 힘든 짐을 지우고 싶지 않기에 오늘도 홀로 길 위에 선 할머니.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발걸음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따라 힘든 기색이 역력한 할머니. 혹시 몸에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질어질하고 이러면 그러네. 그러니까 막 어지러 보면 내는 맥을 못 쳐. 되게 어지러워. 기운이 하나도 없어. 할머니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 제작진이 할머니를 모시고 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대로 수액을 맞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는데요. 그냥 좀 쉬면 안 돼? 그래 쉬면 좋겠는데 내가 눈앞이면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안 돼. 할아버지 한 달에 돈이 병원비가 6, 70만 원씩 들어간 게나 그거로 맞추려고 한 게 내가 죽어나가면. 힘들어도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쉴 수 없는 상황. 아유 좋다. 결국 다시 일을 하러 병원을 나섭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할머니. 앞으로는 자신의 건강도 돌보시기를. 오늘보다 나아질 두 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 거리에서 그녀는 이름 대신에 억척 아줌마, 산더미 술의 아줌마로 불린답니다. 그전에는 박스 이렇게 싣고 하면 하나씩 하면 뭐 3, 4만 원씩 받고 그랬어. 맞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돈이 금방 모이지. 돈을 안 써, 아줌마가. 저를 버려가지고. 아까워. 자기 먹는 거 생전 안 사먹어요. 그 큰아들이 가끔 시장에 나오던데? 그럼 박스 같이 주고 다녀요? 아니, 그냥 멀리서 아줌마만 쳐다보다가 리어카 근처에는 가지도 않더만. 여자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곤 했다는 아들. 그녀가 이 거리를 떠나지 못하는 데는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바쁜데요? 갈 데가 있어서요. 그저 바쁘다는 여자. 작은 몸집으로 산더미만한 수레를 끌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신호가 다 돼가요, 어머니. 네,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 됩니다. 굽은 허리로 오직 땅만 보며 걷는 여자. 뭐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끈이. 이거 어떻게 떨어지는 일이? 끈이 풀어졌고 그래. 앞을 살피며 걷는 일도 손수레의 무게를 감당하는 일도 그녀에겐 버거워 보였는데요. 그렇게 쉴 새 없이 움직이던 수레가 잠시 멈춰 섭니다. 적색 신호에 불이 들어온 이때 그나마 잠시 숨을 고르는데요. 아니 하도를 걸어다니까 실세가 없더라가는 시대등에 걸려서 이렇게 바람 부실 때만 잠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여기 니 아까 손잡이가 내 의자지 그때. 그냥 서 있기도 힘든 폭염 아래 온종일 수레를 끌고 다니는 그녀. 빨리 가야지 또 시내동 앞으로. 이런 날 하루쯤은 쉬어도 좋으련만 그녀는 왜 멈출 수 없는 걸까요? 40여 분을 걷고 걸어서 도착한 고물상.
이 뜨거운 날씨에 누구보다 악착같이 모아온 폐지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보람이 있을까요? 드시고 가셔. 8,000원. 그녀가 오늘 더위와 사투를 벌여가며 번 돈입니다. 온종일 조급해했던 그녀. 이제야 좀 여유를 찾은 듯한데요. 아이고 어떨 때는요 박스가 나오니까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하다면 세 번을 와도 뭐 돈만 원 돈이 안 할 때 있어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 먹고 내비뒀던 거 줘서 아깝고 가게에서 많이 한 거예요. 고물상 주인이 챙겨준 시원한 식혜는 잘 챙겨두고 다시 길을 갑니다. 산더미 같은 짐들을 내려놓으니 빈 수레는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빌라로 들어서는 여자. 혹 여자의 집인 걸까요? 어디예요? 여기 우리 큰아들 집이에요. 큰아들의 집이라며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세간이라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식기류들과 먼지 쌓인 낡은 책들뿐. 어릴 때부터 책은 좋았어요. 그냥. 책을 엄청 좋았어요. 역사를 좋아하고 네, 이 책도 좋아요. 살림을 사는 흔적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오래 비워둔 집 같은데요. 아드님은 지금 뭐 어디 계세요 그럼? 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 어찌된 일인지 말을 잇지 못하는 여자. 이 텅 빈 집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녀의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들 준다고 빈집 매일 쓸잖아. 아들 코빼기도 못 봤어. 사는 집이 따로 있대. 사는 집이 따로 있다잖아. 빈집 왜 써주지? 우린 이해가 안 돼. 사는 집 하나 있고 요 빌라 하나 있어. 여자에겐 집이 두 채. 큰아들 집 외에 그녀가 실제 거주하는 집이 따로 있다는 건데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2억 9천에 나갔거든요. 집은 1억 9,500 내놔갖고 조정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매매가 2억에 가까운 아파트. 두 집의 시세를 따져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때문에 더욱 그녀에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도 여자는 산더미 수레를 끌고 길을 갑니다. 인생의 무게를 오롯이 감내하며 걷는 그녀. 그 길의 끝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안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게 8,000원을 가지고 어머나! 좋아요. 미안해요. 안 하죠. 이거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또 오니까 그렇지. 맞아요.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 한 채를 온전히 비워두면서까지 알았습니다. 이 고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집이 두 채나 갖고 계신데 근데 왜 이렇게 화질을 이렇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형편이 어렵다는 그녀.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며 그동안 숨겨온 비밀을 보여주겠다는데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비톡 조장이에요. 여자에게 빚이 있다는 겁니다. 610만 원 독조장 날아갔잖아요.
보험에서 사서 얻어서 이렇게. 재작년 12월 달부터 이자도 못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끝났다고 도톡촉장에 온 거예요. 원금은 둘째치고 이자마저 밀린 상황. 그게 다 큰아들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린 돈이라는데요. 이 빈집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는 컸습니다. 월 6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여자. 그녀는 왜 빚을 지면서까지 아들의 집을 마련해 놓은 걸까요? 우리는 그녀를 잘 알고 있다는 먼 친척을 만나봤습니다. 언니가 책을 많이 봐서 아는 게 책을 참 많이 봤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책을 많이 봤어. 고생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때 그녀도 그저 평범한 주부였답니다. 갑자기 오빠가 이제 다남이라고 그래서 그거 앓고 난 지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작년 언제부터 대출금 못 갚았다며 빚이 자꾸 늘어나겠어요. 괴롭지요. 부동의 사람이라면 안 그렇겠어요? 미쳤나 싶다니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여자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데요. 그녀의 고된 하루를 아들은 알고 있을까요?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윤열아 엄마다. 빨리빨리 불 켜. 빨리빨리. 빨리 불 켜. 창문 다 열고. 얼른 창문 다 열어 서가.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합니다. 너 이거 먹으라고 내가 하나 안 먹으려 하루 종일 굶었니? 그리곤 서둘러 저녁상을 차리기에 바쁜데요. 얼른 밥 먹자고 와. 성원아. 얼른 와 먹자. 성원아. 이리 와. 미역국과 밥 먹어. 너 하루 종일 뭐 먹으니 꼬박꼬박 그만하면 미역국 찍고 밥 먹어. 응. 거 앉아. 누형하고 밥 앉아서 먹어. 거 앉아. 내가 밥 줄게. 네. 엄마의 성화에 그제야 한자리에 모인 가족. 여기 둘이 가서 밥 먹는 거 없어요. 밥 먹는 거. 형제는 여전히 말 한마디 없이 식사를 하는데요. 그래. 이거 엄마가 가져온 건데 하나씩 먹어. 다 먹었어? 야 먹어. 너는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고 성우야. 먹어보지. 먹고 싶어 술에. 그 땡볕 아래서도 아까워 먹지 못했던 식혜. 두 아들을 위해 남겨뒀던 모양입니다. 어머님 밖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별 느낌 없는데요? 어머님한테 별 느낌 없어요? 네. 성원이 밥 터줄까? 여전히 아들은 대답조차 없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 모자. 그런데 큰아들의 집은 왜 따로 구해놓은 걸까요? 내내 말 한마디 없던 큰아들은 어딘가 불편한 듯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선명한 흉터들. 대체 그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해 살렸지요. 22,900볼트. 자그마치. 그래도 살았으니까 한해 살렸고 한해 준 1,000명이에요. 6년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진 큰아들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끔찍했던 감전사고 이후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평소 정신 이상 증세가 있던 둘째처럼 큰아들마저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큰아들 대학교 졸업사이야. 큰아들 대학교 졸업사이야. 큰아드님? 네. 우리 아들 공무원이 되길 바라고 키웠는데 나 세상 떠난 다음에 애들이
돈도 없이 나머지 돌아다니면은 집주인이 나가라 하면 그것들이 날도 첫날 동지수서 서람풍에 집주인이 나가라면 그게 어디로 가서 돌아다니거나 돈이나 있으면 아무 때나 집에도 사면 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돈도 없는 처지에서 애들이 천도도 안 나는 처지에서 집주인 나가라면 어디로 나머지 돌아다니거나 그 추운 겨울에 돌아다니다가 잘 때 돼서 오래 죽지 별거예요. 그래도 잘 자. 나 잔다.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두 아들. 그녀는 꼭 번듯한 집이라도 남겨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 타일이라 차고서 좋아서 아무것도 안 가는 게 진짜 알겠어. 이 타일이라 서늘하다고 그래서 시원해서 좋아요. 시원해서. 방에서 안 주무시고? 방에서도 못 자고 너무 더워서. 12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홀로 잘 키워내리라 다짐했던 두 아들. 그날 이후 그녀는 오직 어머니란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음 날 여자의 하루는 다시 시작됩니다. 집을 나서기 전 아들들부터 살피는데요. 나 갔다 올게. 문 잠궈. 문 잠궈. 문 잠궈. 하이는 다녀놨어. 저 자고 있잖아요. 아, 눈 떴어. 눈 떴는데 그냥 들어왔어요. 뭐 지가 일하러 할 일 있어요. 뭐가. 뭐 자고든지 밥 자고라. 일을 나가 있는 동안 두 아들이 그저 안전하게 별일 없이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어릴 때부터 어딘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런 동생을 끔찍이도 챙겼던 큰아들. 좋은 일자리를 얻어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려 했던 속 깊은 장남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취업하고 싶은데요. 혹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생각하면 좀 어때요? 안쓰럽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 구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네. 그는 온종일 전화통 옆에 붙어 앉아 어딘가로 끊임없이 전화를 겁니다. 그의 간절한 신호가 닿을 곳은 없는 걸까요? 그 시각 그녀는 오늘도 아들의 빈집에 들렀습니다. 매일같이 쓸고 닦으며 텅 빈 공간을 청소하는 여자. 이 집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는 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마땅한 생치는 뭐니 여기서 살림해야 되지 빨리. 아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자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드님이 언제 장가를 갈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곧 되겠지요. 네? 나는 곧 될 거라고 생각돼요. 올해는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아, 올해 안에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예. 나 올해는 갈 거라고 생각돼요. 그녀의 절박한 믿음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녀를 도울 방법은 없을지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두 아들의 상태를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뭐 이상한 생각이 들었나요? 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볼래? 그 당시 상황이요? 어떤 소리나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은 제 머릿속에서 자기네들은 친일파인데 앞으로 죽이고 있는데도 죽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런 소리가 들려요. 형처럼 무슨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들리냐? 음악이요?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들리진 않지만은 누가 소리가 직접 들리진 않지만은 이 사념이라 해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잖아. 여자는 어쩐지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성환 씨처럼 매일 경험하면 이건 맨날 그러냐? 네, 매일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왔다 갔다 오는 게 조금 좀 불안하세요? 네. 좀 불안하죠,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다닌 지가 꽤 되면 아들의 얘기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환청이나 혹은 망상 이런 이제 조현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조현병 증상이 한 1년 이상 지속되면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지속되면 정신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난 괜찮지 않다고요. 내가 물어보면 괜찮다고 했어. 상담이 이들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생생한 환청의 내용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제를 조금 축소화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몰랐던 아이들에 대한 부분, 아들에 대한 부분, 아들도 내가 몰랐던 아들들도 우리들이 몰랐던 엄마에 대한 부분, 서로 그런 것을 먼저 알아가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독 지독하게 느껴지는 오늘 하루. 날씨마저 잔인한데요. 아들들의 상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저 돈을 버는 일만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뜨겁다. 이 산더미 같은 술에는 어머니란 이름으로 짊어진 삶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생각이 깊습니다. 애들은 뭐 간식을 해줄 수가 있나. 내가 한 번 나오면 밤중에 들어간대. 집에 가면 먹었다 가고 자고 있고. 큰아들은 집에 가면 먹었다 가고 자고 있잖아요. 늦게 들어가니까 11시나 12시 들어가면 같은 상황에서 밥 먹어보기도 힘들고. 그런 날은 뭐 어쩌다 일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점심이나 그럴까. 큰맘 먹어서 또 셋이 같이 앉아서 먹지.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니까. 이제와 돌아보니 반드시 그 길만이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성아, 가자. 성아, 가자. 와서 동네 붙여붙일 거니? 성아, 가자. 성아는 능력 나갔니? 가자. 가. 새 모자는 아침부터 분주한 모습인데요. 문자고. 야, 문자고. 차 큰 거 왔네요? 네, 요거 타시면 돼요. 오늘 하루 그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손때 묵은 낡은 수레를 잠시 내려놓고 두 아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20년 만에 떠나는 가족 여행입니다. 아드님들 간다고 좀 좋아하셨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아들이 강화도 가냐고 좋아하더라고요. 막내들이. 갑자기 제작진에게 다가오는 큰아들. 카메라 찍어봐도 돼요? 카메라요? 예. 찍어보고 싶으세요? 예. 눈으로만 보기 아쉬웠던 걸까요? 그가 담아내고 싶은 건 찍고 있어요. 가족의 뒷모습. 찍힌 거요? 네. 너무 좋아서.
너 웃는 모습 찍으랴. 아니요, 너 웃는 모습 찍어야 되지. 웃는 모습 찍어. 웃는 모습 보여주세요. 웃는 모습 찍으랴. 어머니의 미소.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